안녕하세요. 저는 래플 클로즈의 슈퍼파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그린랩스의 김상현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클로저가 제안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클로저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래플이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래플은 리드, 이발, 프린트, 룹의 줄임말로 코드를 읽고 그리고 그 코드를 평가하고 그 평가된 코드를 프린트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적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래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떤 테스트 코드보다도 빠른 코드를 즉시 평가한다. 네,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즉시 평가되는 코드로부터 이제 함수를 만들고 함수가 API가 되는 그런 점진적인 로직 설계를 할 수 있다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래플을 붙여서 그 프로그램의 상태를 알 수도 있고 그 상태로부터 어떤 로직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로저와 래플은 어떤 시너지가 있길래 이번 발표가 래플, 클로저의 슈퍼파워가 됐을까요? 저는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적 바인딩을 통한 정말 다이나믹한 코딩 경험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중심적인 코드가 나온다. 세 번째는 실제 서버 디버깅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래플이 활용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동적 바인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아주 간단한 클로저 문법 하나를 보실 텐데요. 바로 def라는 문법입니다. def는 이렇게 def x1 이렇게 표현해서 x의 1을 바인딩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바인딩 하는 것을 이렇게 사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x는 불변 객체로서 항상 1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x의 1을 더하는 연산은 2라는 값을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직도 x는 1에 바인딩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def x2라고 새로운 def 문법을 이용해서 래플에 다시 재평가를 시켜버리면은 이제 x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동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 이번 꼭지의 핵심인데요. 이걸 좀 더 잘 보여드리고자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고블린 혹은 엘프, 고블린과 엘프 혹은 용사와 악당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두 개체들이, 두 팀이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공격을 합니다. 네, 그 모습이 어떻게 동적 바인딩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이 엘프고요. 빨간색이 고블린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HP가 다 없어지면 죽겠죠. 네, 이런 시뮬레이션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HP가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드로우 맵이라는 함수를 HP 바가 포함된 코드와 함께 다시 실시간으로 재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지금 까만색은 거의 HP가 없는 거고요.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HP가 다 없어지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표현이 아이콘이 너무 단조롭다. 난 좀 더 예쁜 아이콘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콘을 그려주는 함수를 코드에 포함시킨 뒤 동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UI도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UI를 지금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버튼들을 코멘트 해제시켜 준 뒤에 다시 평가하면 네, UI가 생겼죠. 먼저 작은 맵부터 볼게요. 작은 맵을 보고 그려주면 네,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면 크기조차도 이렇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시뮬레이션과는 다르게 좀 재밌는 걸 해봤는데요. 모든 상태를
스냅샷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 이 슬라이드 바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흡사 타임 트래블을 하듯이 시간의 앞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반대로 과거로 돌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앞으로 가면은 네, 지금 고블린이 이긴 상황이 되었고요. 다시 뒤로 가면은 처음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실시간으로 이 체력바가 깎이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밸런스 패치를 갑자기 하고 싶다. 나는 엘프가 이기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엘프의 체력을 50으로 설정하고 고블린을 5로 설정한 뒤에 다시 연산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이번에는 엘프가 이긴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임 트래블이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제가 방금 뭘 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드로우 맵이라는 함수는 시뮬레이션을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서 다른 코드들을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 후에 다시 래플에 평가시키면은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되게 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동적 바인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중심적인 코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중심이란 우리가 코딩을 할 때 객체가 아닌 데이터를 직접 다룬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 데이터가 불변인 어떤 값이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동적 언어에서는 이게 객체가 아닌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이런 경험이 차력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되게 자유도가 높고 재밌습니다. 둘째로는 이 차력을 언제든지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서 만질 수 있듯 불변 객체를 중심으로 어떤 로직을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중심 개발은 제가 영화 API를 한번 다루면서 한번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리스트 API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플레이 버튼이 래프를 시작하는 어떤 버튼인데요. IDE는 인텔리제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래플이 구동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뭐 1 더하기 1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뭐 2 곱하기 3 혹은 레인지 함수 또 0부터 9까지 프린트하거나 얘네들을 2배씩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맵 곱하기 2 레인지 10 하면은 네, 2, 4, 6, 8, 1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방금은 래플에 직접 타이핑을 했지만 클로저로 코딩하면서는 주로 위 왼편에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 작성한 코드를 Shift Command P 같은 단축키를 통해서 바로 래플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영화 API를 한번 볼 텐데요. 무비 펄센스라는 곳에 5,000명의 영화인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이동해 주고요. 네, 됐고 여기서 영화인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화인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 명만 보겠습니다. first 이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네, 영화인 코드와 영화인이 참여한 영화 이름, 그 다음에 영화 이름, 그 다음에 직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인 5,000명의 영화인의 이름만 반환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name이라는 곳에 있으므로 map name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평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5,000명의 영화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5,000명 중에서 특정 영화인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무비 펄센스에서 시작을 하고요. 검색이란 먼저 필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병헌님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럼 이병헌 치고 요게 이름과 매칭이 돼야 되므로 이렇게 한 뒤에 필터링 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람을 가져와 보고 이 코드를 평가해 보면은 같은 부호가 빠졌네요. 그리고 평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영화배우, 영화인 이병헌 님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 리스트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든 찾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함수의 이름을 일단 defn으로 일단 함수의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arch by name이라는 함수에 name이란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적었던 이 코멘트 블록 안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 이병헌이 아니라 name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함수를 평가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search by name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arch by name 하고 이병헌 한 뒤에 얘를 평가해 주면 네, 바로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도 한번 봐볼까요? 혹시 김남길 배우를 보겠습니다. 김남길 치고 평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김남길 배우도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영화인의 세부 직업별 빈도를 볼 텐데요. 먼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보면은 무비 펄센스에서 첫 번째 것만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이 롤이 바로 그 직업이 되겠죠. 그러면 클로저의 코어 함수 중 하나인 그룹 바이를 사용해 볼게요. 그룹 바이는 말 그대로 어떤 컬렉션에서 특정한 요소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그룹 바이 롤을 딱 해주면은 이 롤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룹핑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특수 소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현장 편집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틸에 뭐 이렇게 있고 뭐 세트 팀이 이렇게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빈도를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맵으로 맵 펑션 키 밸류 하신 뒤에 여기에 키 이름인 뭐 세트 팀, 특수 소품 팀 이런 건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밸류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해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다시 맵으로 묶어주면은 짠! 이렇게 광고 대행이 6명, 5,000명 중에 음악 진행이 53명, 애니메이션 팀이 84명, 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거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무비 펄센스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직업이 롤이라는 키에 바인딩이 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맵 롤을 딱 해주면은 이렇게 5,000명에 대한 이런 직업만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코어 함수 중에 프리퀀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함수인데요. 프리퀀시는 콜렉션에서 어떤 요소가 나타나는 빈도수를 그냥 그대로 바로 맵으로 반환해버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평가해주면 바로 이렇게 네, 특수 촬영, 네, 미술팀, 소품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방금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맵을 통해서 원하는 키에 대한 값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해보지는 않았지만 소팅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룹 바이를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모으기도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항상 불변 데이터가 중심이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숫자 같은 값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여러 로직들을 바로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것이 클로저의 불변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서버 디버깅을 클로저와 래플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라이브 코딩 디버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화면에서 서버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할 거고요. 굉장히 간단한 서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서버를 띄워 보겠습니다. 네, 서버가 떴고요.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네, 헬로 리프트 IO라는 화면이 떴습니다. 네, 서버가 뜬 것이고요. 간단한 더하기 폼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여기에 10과 20을 넣으면은 그러니까 숫자를 넣고 계산을 누르면은 그 결과가 출력이 되는 그런 폼입니다. 10과 20을 넣었고요. 계산을 누르니까 에러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저에서는 어떻게 이 디버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add라는 함수가 보이실 텐데 이 add는 핸들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넘버를 가지고 온 뒤에 뭐 더하기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바나 제가 옛날에 썼던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IDE의 힘을 빌려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서 한 스텝씩 뭐 디버깅 한다던가, 간단한 경우에는 프린트 같은 거를 적어서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걸로 이제 디버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로저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def 문법을 활용해서 바로 리퀘스트를 값으로 캡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 객체로 바인딩을 시킨 뒤에 그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바로 디버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def temp 리퀘스트를 적은 뒤에 요 템프에 들어온 리퀘스트를 바로 바인딩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평가. 네, 그 뒤에 다시 add form으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은 에러가 뜹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 템프가 리퀘스트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커멘트로 가서 템프를 프린트 해보면요. 네, 리퀘스트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헤더가 뭐고 그 다음에 뭐 포트가 몇이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인 파람스겠죠. 네, 그럼 이 파람스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퀘스트에서 파람스를 꺼내서 바로 더해버렸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아닌 템프가 리퀘스트를 아까 캡처해서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파람스를 해보면은 숫자가 아니라 맵이 나오네요. 키가 x고 값이 스트링 10, 키가 y고 값이 스트링 20인 값이 나왔습니다. 맵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10과 20인 바로 그 정수들이겠죠. 일단 맵에서 값들을 bels라는 함수로 꺼내 오겠습니다. 그러면 10과 20이 나오고, 아직 완전하지 않죠. 이 스트링을 인테저로 파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map integer parseInt 로 해주고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10과 2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에 넣어준 후에 템프가 아닌 리퀘스트로 바꿔주고 원래 적었던 def 코드를 삭제해주고 다시 평가합니다. 그 뒤에 바로 add form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10과 20을 넣은 후에 계산 30. 네, 바로 나왔죠. 네, 방금 한 게 무엇이냐? 코멘트 블록에서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레플에서 그 코드를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된 코드를 바로 함수로 넣어서 즉각적으로 서버에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바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멘트 블록에서 제가 적었던 코드들은 프로덕션 코드의 재료고요. 즉각 테스트가 가능한 로직의 조각인과 동시에 그린랩스에서는 소스의 일부로 커밋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보고 라이브 코딩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서버 디버깅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래플 기반 개발의 특징이 조금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래플 기반 개발의 특징이 오른쪽이고 래플을 사용하지 않는 개발을 이렇게 왼쪽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바의 길이는 상대적인 것으로만 인식해 주시고요. 래플 기반 개발을 먼저 보겠습니다. 래플 기반 개발은 상대적으로 코딩과 검증에, 디버깅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래플에 올려서 빠르게 검증하는 방식으로 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에 반해 래플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컴파일과 상태 복원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컴파일은 자료의 타입을 입히는 일이나 객체를 정의하는 일, 그리고 실제 컴파일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요. 상태 복원은 테스트를 위한 상태를 셋업하는 일입니다. 대신 검증하는 시간하고 테스트 코드를 돌리는 시간이 같다고 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네. 하지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래플 기반 개발이 좀 더 호흡이 짧고 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플 친화적 개발을 가능케 하는 클로저의 언어적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불변성과 표현력 두 꼭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불변 자료의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데이터 중심 코딩에서 한번 봤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불변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불변 객체의 운명은 처음 def를 하는 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예측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두 객체가 동일하면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또 객체가 그냥 값이기 때문에 방어적 복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또 어떤 스레드에서 접근하든지 그 값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스레드에서 보든지 뭐 숫자 3은 항상 3인 거죠. 비슷한 원리로 항상 불변 자료는 불변 객체는 스레드 세이프하기 때문에 병렬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네, 두 번째는 표현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클로저 혹은 리스트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 얘네들은 괄호가 너무 많다. 괄호가 너무 많아서 코드가 안 보인다. 그리고 괄호 밸런싱 하는 게 정말 토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는 클로저로 코딩을 하면서 괄호를 신경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바로 파림퍼와 파레딕 같은 훌륭한 플러그인들이 괄호를 자동으로 밸런싱 해주고 그 시각화를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신경 써본 적이 없고요. 이 괄호를 다른 말로 S 표현식이라고도 하는데 괄호는 오히려 래플에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모든 코드가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로 감싸져 있는 모든 코드 조각들은 전부 래플에 평가될 수 있는 코드의 로직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괄호가 없이 이렇게 일반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코드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코드 조각이 뭐 중괄호, 대괄호 혹은 서괄호 등으로 뭐 감싸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긁어서 래플에 이발리에이트 시켜야 되는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괄호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래플과 클로저와 래플은 처음 그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듯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영화 API로 보여드렸듯이 데이터 중심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고요. 또 시험과 디버깅으로 보여드렸듯이 되게 동적으로 빠르고 재밌게 디버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클로저에 대한 저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